부산 사하구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15년간 회사의 허리 역할을 해온 차량관리팀장. 강민수는 그날도 새벽부터 출근해 차량 점검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을 지나다 사장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사장의 조카 박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 팀장이 1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요. 사장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이 든 직원은 곧 정리할 거니까 미리 공을 넘겨받으라고요. 그 순간 강민수의 손에서 서류철이 떨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던 시간들,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지켰던 회사가 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고 그날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끝까지 몰랐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노동청 신고서가 접수되고 언론이 움직이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48이죠. 부산 사하구에 있는 대성물류라는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야겠네요. 15년 전 33세 나이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민수 씨,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함께 성장해요. 열심히 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첫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차량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처음엔 차량이 20대 정도였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차량 점검을 마쳤고 운전기사님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차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죠. 퇴근은 늘 밤 9시가 넘었지만 젊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제 시스템 덕분에 점점 커졌어요. 차량도 30대, 40대로 늘어났고 거래처도 2배 이상 많아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월급이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단일원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3년째 되던 해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월급 인상이 혹시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탁 쳤어요. 아이고, 민수 씨. 우리 민수 씨 정말 고생 많지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그래요. 우리 회사도 버티기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줘요. 내년에는 꼭 올려줄게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년이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50대가 넘어가면서 정비 일정 관리, 거래처 클레임 처리, 보험 업무까지 전부 제 몫이 됐죠. 민수 씨, 이것도 좀 해줘요. 민수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민수 씨, 이거 급한데 오늘 안에 처리 가능하죠? 우리 민수 씨 능력이면 문제 없지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일을 떠넘기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다시 월급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라서요. 조금만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사장님은 이번엔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 씨, 지금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월급 안 받고 버티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이런 애기하면 어떡해요? 실망이네요. 실망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번에도 월급 인상 안 됐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5년째예요. 계속 이러면 어떡해요? 애들 학원비도 오르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조금만 더 참아줘.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사장님이 알아서 올려주실 거야. 당신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이용만 당하고 있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부산에서 꽤 알려진 중견 물류회사로 성장했어요. 차량은 60대가 넘었고 직원도 20명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제 월급은 여전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하나둘 이직했어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요. 민수 형, 형도 이직 생각해봐요. 형 경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괜찮아. 나는 여기서 버틸 거야. 왜 버텼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게 아깝다는 생각,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두렵다는 생각, 그리고 사장님이 언젠가는 제 노고를 알아줄 거라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사장님 조카라는 박진우였습니다. 28살짜리 애송이가 대리 직급으로 입사했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저보다 150만 원이나 많았어요. 아니, 신입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친척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런데 박진우는 일을 거의 안 했어요. 회사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점심시간 넘겨서 밥 먹고 오후 4시면 일찍 퇴근했죠. 반면 저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어요. 차량 정비나 긴급 배차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만들어 온 거래처, 관리 시스템, 배차 최적화 프로그램, 차량 정비 일정표를 박진우가 가져가더니 임원회의에서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3천만 원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회의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그거 제가 만든 시스템인데요. 왜 진우 씨 이름으로? 사장님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에이, 민수 씨.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우가 좀 다듬어서 발표한 거잖아요. 회사 발전에 도움되면 되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해요? 민수 씨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네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넘게 만든 제 결과물이 단 1초 만에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자료가 박진우 이름으로 둔갑하기 시작한 게요. 새로운 배차 시스템, 차량 정비 매뉴얼, 연료비 절감 방안까지 전부 그놈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자기 성과인 것처럼 발표했죠. 사장님은 매번 박진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진우 정말 능력 있네요. 역시 피는 못 속여. 하하. 저는 투명인간이 됐어요. 15년 동안 회사를 키운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야근하다가 우연히 회계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 구매 내역이 있는 겁니다. 금액은 무려 7억 원이었죠. 더 파고들었더니
유령 거래처도 여러 개 있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서류상으로는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조사했더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소 10억 원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날 밤이었어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사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과 박진우가 대화하는 소리였죠. 삼촌, 강민수 그 인간 슬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이도 많고 월급도 이제 올려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어. 그냥 잘라버리면 안 돼요? 퇴직금 주기 아까워. 좀 더 부려먹다가 실수 유도해서 자르는 게 낫지. 크크, 역시 삼촌. 그럼 제가 팀장 자리 받는 거죠? 당연하지. 어차피 강민수가 해놓은 시스템 내가 다 알잖아. 그 인간 없어도 회사 돌아가. 그 순간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계장부 사본, 유령 거래처 목록, 사장님이 카톡으로 보낸 욕설 메시지, 사무실 CCTV에 녹화된 폭언 장면까지 전부 다 챙겼죠. 사실 사장님의 폭언은 일상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이것도 못해? 너 같은 놈은 다른 데 가도 못 써먹어. 나이만 처먹고 하는 짓은 신임만도 못하네. 처음엔 참았어요. 그냥 화풀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카톡 메시지는 가관이었습니다. 강민수, 내일 아침 5시까지 출근해. 못하면 너 자른다. 야, 너 오늘 일 개판으로 했더라. 월급 깎을 거니까 알아서 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거부해? 밤 11시에 보낸 메시지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 나와. 급한 거 있어. 가족과 저녁 먹다가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가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사장님이 심심해서 부른 거였습니다. 민수 씨, 이거 좀 해줘요. 지금 바로요. 사장님, 지금 밤 11시인데요. 내일 아침에 해도. 아니, 지금 당장. 네가 월급 받아먹는 게 공짜야? 이 정도 충성심도 없어? 충성심이라는 단어에 치를 떨었습니다. 월급은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놓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야근 수당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어요.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야근 수당이랑 주휴수당은 언제 나오나요? 사장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요즘 누가 그런 거 받아요? 우리 회사 규모가 어디 대기업이에요? 그런 거 따지면 회사 못 다녀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요. 이게 우리 회사 문화예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싫으면 나가면 되고요. 그 말에 참았습니다. 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노동청 신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국세청 제보 자료도 정리했어요. 언론사 제보 메일도 미리 써뒀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민수 씨? 바쁜데 빨리 말해요. 퇴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에이, 민수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 몸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휴가 줄 테니까 좀 쉬다 와요. 아닙니다. 결정했습니다. 민수 씨, 농담 그만하고요. 진짜 할 얘기 뭐예요? 진심입니다. 한 달 뒤에 퇴사하겠습니다. 그제야 사장님 표정이 변했어요. 야, 강민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함부로 회사 그만둔다고 해? 이 나이에 취직할 때 있을 것 같아?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애들 학비는 어떡하려고? 대출은? 네가 나가면 네 가족은 굶어 죽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회계장부 사본입니다. 유령거래처 목록이랑 차량 구매 조작건 다 정리해뒀어요. 한 달 뒤까지 밀린 야근 수당, 주유 수당, 연차 수당이랑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주시면 이 자료 노동청이랑 국세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할 거예요. 선택은 사장님 몫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를 협박해? 너 고소당하고 싶어? 고소하세요. 대신 저도 모든 증거 다 공개하겠습니다. 카톡 욕설 메시지, CCTV 폭언 장면, 불법 회계 조작 자료 전부요. 사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박진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고 박진우는 째려보기만 했어요. 동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눈치만 봤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가 맡았던 모든 일을 정리했어요. 퇴사 일주일 전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이 있잖아요. 15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월급도 올려줄게요. 400, 아니 500까지 줄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요. 사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민수 씨, 그 자료들만 없애줘요. 내가 뭐든 해줄게. 못합니다. 야, 강민수, 너 이러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해. 내가 소문 다 퍼뜨릴 거야.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퇴사 당일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었어요.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준 거였죠. 회사를 나서는 순간 15년 동안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알아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금체불, 폭언, 부당대우 등 모든 내용을 담았죠. 국세청에도 제보했어요. 회계 조작 자료와 유령거래처 목록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도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수 씨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2주일 후에는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부산 소재 물류회사 대표 10억 원대 횡령 및 직원 학대 의혹.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평판이 나빠진 회사와는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직원들도 줄줄이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대성물류는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박진우는 제가 떠난 후 팀장이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엉망이 됐습니다. 차량 배차를 잘못해서 거래처한테 클레임이 쏟아졌고 정비 일정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차량 3대가 동시에 고장났어요. 긴급히 새 직원을 뽑았는데 그 사람도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건 한 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최소 3명은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대성물류 미쳤나 봐요. 강민수 씨 혼자 이걸 다 했다고요? 소문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대성물류가 인력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핵심 인력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다들 알게 됐죠. 그 사이 저는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거래처였던 한진물류 김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그만뒀어. 네, 진짜요? 왜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김 과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회사 지금 차량관리팀장 뽑고 있는데 지원해 보세요.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틀 후 면접을 봤습니다. 부장님은 제 경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강민수님, 대성물류에서 15년 근무하셨네요? 거기 차량 60대 넘죠? 네, 맞습니다. 혼자 관리하셨어요? 네, 배차 시스템이랑 정비 일정 관리도 제가 다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와, 이 정도 경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바로 전력으로 쓸 수 있겠는데요?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200? 이 경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500 드릴 수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솔직히 600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작은 500으로 하고 3개월 후에 평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울면서 저를 껴안았죠. 여보, 정말 잘 됐어요. 축하해요. 새 회사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제 의견을 존중했고 경험을 신뢰했어요.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출근길이 가벼웠죠. 석 달이 지나자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팀장, 약속대로 연봉 올려드립니다. 600만 원으로 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본부장으로 승진입니다. 전국지사 차량을 총괄해 주세요. 본부장이요? 48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실력 있는 분을 제대로 대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어요. 아빠, 요즘 완전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 같아. 아내도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진작 그만둘 걸 그랬어요. 맞아. 진작 그럴 걸. 그런데 그때 대성물류의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노동청 조사 결과 임금 체불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었대요. 전 직원들 것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국세청 조사에서는 사장님의 횡령 규모가 15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사장님을 구속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대성물류 사건을 다뤘습니다. 직원 15년 착취한 악덕 사장, 결국 법의 심판, 물류업계 충격,
대성물류 대표 징역 7년 구형. 사장님은 법정에서 빌었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였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사장님 개인 재산도 전부 압류됐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대요. 결국 사장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고요. 박진우도 실업자가 됐어요.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어디서도 안 뽑아줬대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서 출세하려던 인간의 말로였죠.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저는 한진물류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전국 물류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회사 실적이 작년 대비 30% 늘었고 사장님이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강 본부장, 우리 회사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800으로 올려드리고 이사로 승진시켜드리겠습니다. 49살에 이사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대성물류에서 200만 원 받으며 혹사당했던 제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사 됐어. 정말 축하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큰딸과 작은아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아빠 대박. 으쓱하지 마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년 후 저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전무 승진식 날 사장님이 말했어요. 강 전무님, 우리 회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부산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상상도 못했지. 힘들었죠?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 그래, 성실하게 살아라. 반드시 보상받게 돼 있어. 작은아들도 거들었어요. 나도 커서 아빠 회사 들어갈 거야. 하하, 그때까지 아빠가 더 높이 올라갈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나 직급이 아니었다는 걸요.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배들한테 자주 말해줘요. 절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계속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이직 어렵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아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새겨듣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매일 출근할 때 설레고 일하는 게 즐겁고 퇴근해서 가족 만나는 게 기쁩니다. 15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억울하게 일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실함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 구독해 주시면 2026년에는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벌 받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게 돼 있어요. 대성물류 사장은 감옥에 갔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죠.
박진우는 모든 걸 잃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전무가 됐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시간은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진물류 전무이사 강민수. 15년 전 대성물류에서 300만 원 받던 차량 관리 담당자였던 제가 말이죠. 저는 매일 이 명함을 보며 다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자.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하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단 1초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대성물류를 떠난 거였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실함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꽃 피울 기회를 기다릴 뿐이에요. 저는 그 기회를 잡았고 여러분도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물류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사장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무시하면 결국 본인이 손해봅니다. 박진우한테도 한마디요. 진우 씨, 남의 공 가로채서 출세하려 하지 마세요. 본인 실력으로 인정받으세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저를 멘토로 여기고 동료들은 저를 신뢰해요. 15년의 인내 끝에 얻은 결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티세요.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이 채널 구독하시면 2026년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